그 또 스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증문즉설. 네. 예, 요거 정말 뭐 아마 다들 많이 아시고 보셨을 것 같아요. 법륜 스님께서 지금 시작하신 지도 뭐 5년, 6년 지금 뭐 횟수로도 저만 오래됐지만 현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고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하다 하면 내가 상상 속에 빠졌구나. 이렇게. 내가 괴롭다 하면 옛날 필름 돌리고 있구나. 어쨌든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서로가 행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좀 현명한 싸움 방법이 더 궁금해요. 그걸 중한테 물으면 어떡해. 내가 자기한테 물어봐야겠어. 근데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상처래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빚이 되는 거야. 경험만 시키면 어떠냐. 앞으로 사는데 나한테 자상이 돼.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이런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스타 스님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너무너무 스타 스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돈을 안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저기 많이 오라 그러나 봐요. 돈이 안 들잖아요. 자기는 돈 많이 줘야 가잖아요. 저희들은 뭐 저희는 대화를 해보고 저희들도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 스님. 과정이 좀 있고요. 아니 그 무엇보다 뭐 시대별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시면은 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좀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니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자기 원하는 결국은 대로 그겁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연애가 안 되든 자기 원하는 대로 뭐 결혼이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든 뭐든지 첫째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생긴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지 성질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지 성질대로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결국은 그거네요. 그건 뭐 추정이 그래요. 근데 대다수 따로 정리해보면 인간관계라고 주류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뭐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회사에서의 관계든 이런 인간관계가 제일 많고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거 못 해준다 또는 자식은 부모 원하는 거 못 해준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이든 다 그래요.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사람들은 주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갈등도 안 생기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고민인데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못 해주면 죄송합니다. 끝내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조금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이런 거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고민인지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말을 해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힘든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뭐 고민이 얽히고 설켜서 내 스스로도 하나를 뽑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스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예. 아니 제가 뭐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만한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이분이 1부에 있다가 2부로 떨어졌어요. 미국에서는 1부로 있으면 비행기 탈 때 1등석을 타고 완전 대우가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2부로 떨어지면 이제 이코노미 타고 버스로 타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멸감, 자기 모멸감 때문에 이제 야구를 그만두겠다, 은퇴하겠다.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글쎄 물어봤죠. 너 야구 언제 시작했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야구할 때 돈 벌려고 했나 재밌었어 했나? 재밌었어 했습니다. 그러면 실업단에 처음 취직할 때 네가 엄청나게 기뻐했을 때 받은 돈하고 지금 너 2부 리그에 있다는 이 돈하고
어느 게 많나 이러니까 지금 2부에 있지만 이게 10배도 더 많대요. 그래서 왜 10배 받고 그때는 10분의 1 받고도 기뻤는데 지금 왜 10배 받고도 안 기뻤냐. 앞으로는 야구를 재미로 해라. 이걸 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첫 출발, 이게 초심이라 그러잖아요. 재미로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상담하고 아마 그 뒤에 10년도 더 했어요. 와. 훨씬 더 했어요. 10년도 훨씬 더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항상 톱으로 올라갔을 때는 조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져도 출발점보다는 훨씬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남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예. 그러니까요, 그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러잖아요. 이게 옷장보다 어디 나갈 옷이 너무 없어.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입을 게 없는 거야. 입을 거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도 녹화를 하다가 제 스스로가 오늘 참 좋았어라고 그냥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제작진들은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아쉬워할 수 있지만 저 내 스스로는 기준을 조금. 제 기준을 낮추니까 집에 가서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그 순간에 네. 아쉽지만 그래도 벌 수 있다는 게 그럼 얼마나 그럼.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인생이 행복한 게 천지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최고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거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하는데 그게 괴롭다면 이게 항상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게 괴롭다면 안 괴로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조금만 낮추면 안 괴롭게 살 수가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복하고 살려고 하면서 괴롭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 주변의 기대, 뭐 또 주변의 시선, 뭐 사실 그런 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로부터 내 스스로를 또 약간은 비켜가서 내 스스로 인생,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참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스님께서는 화를 안 내십니까? 왜 안 내요? 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네. 어떨 때 좀 이렇게 화를 내세요? 누구나 다 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화가 일어나는 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 때, 네. 즉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 할 때 그러니까요. 이제 상대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이제 화가 나죠. 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사로잡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특히 일 같은 걸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로잡히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 이걸 잘하려고 하는 집착을 하면 이제 누구든지 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자신의 건강이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혔구나 하고 이제 금방 내려놔야 되는. 이게 참 진짜 오늘 이게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참 저희한테 이렇게 새겨들어야 할 얘기. 그러니까 나에게 내 스스로 사로잡힌다. 막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세상이나 내가 아는 것이 그냥 다 이건 확실해. 남의 의견 막 이런 것들. 이게 또 좀 와닿네요. 맞네요. 그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고 그렇죠.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 이유는 이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에서가 자기가 하나를 보면 그 비슷한 것만 계속 추천을 나오니까 이제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자기 세계에 갇히죠.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과 젊은 세대도 자기들 것만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든지 생각이 자기가 옳은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강하게 집중이 됨으로 해서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저희의 고민도 한번 가볍게. 즉문즉설 가볍게 한번. 혹시 진짜로 뭐 좀 고민 같은 거 있으신 우리 스태프분들 계시면 한번 나오신 김에 한번 좀 뭐 우리 용욱 감독. 예. 저 정말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6학년 딸이 한 명 있는데 예.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그 아이하고 친구 같은 아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따님이 있어요. 근데 따님이 수연 양은 꿈이 뭐예요? 탐정. 근데 불과 한 6개월 전부터 대화가 많이 줄어들고 항상 열려있던 딸 방 문이 조금씩 닫혀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조금씩 적게 되면서 처음으로 내가 이 아이하고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아갖고 요즘 그게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한 중학교 2학년쯤 돼야 사춘기가 오는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부터도 이제 사춘기가 도래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춘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 되는 시작이에요. 그 사춘기 기간은 이제 어른으로서의 자기 성장을 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을 살펴서 지금까지는 어린이 취급을 했지만은 이제 어른이 될 때는 어른 대우를 해줘야 돼요. 대화를 할 때 존중해줘야 된다. 맞네. 어른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한 출발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제 이렇게 조정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유, 또 용욱 감독님이 또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네요. 자, 잘 들으셨죠? 용욱 감독님. 예, 용욱 감독님은 용욱 감독님 친구분들과 따님은 따님 친구분들과 예,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잖아요. 네. 예. 예. 아, 자, 혹시 그러면 또 혹시 다음 다른 분? 분 예. 아, 예. 일단 제 고민은 주변에서 자꾸 잘한다라고 하니까 칭찬을 그 굴레에 중독돼가지고 맞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좀 단명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너무 많이 많으니까. 쓰니까.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내가 끊어내야 되냐? 이런 고민. 이 어떻습니까? 네, 그건 필연적으로 단명합니다. 자, 영경 PD님.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칭찬 끊어내세요. 칭찬을 끊어내시고 칭찬의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필연적으로 단명하다가 뭐냐면 내가 잘하면 사람들은 인식이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될 거야 이렇게 맞아요. 인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이 몰리거나 안 그러면 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가 높아지니까 자기는 또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데 이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명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노 땡큐라고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이게 자기가 좀 부담이 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주변의 기대가 높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맞추기 위해 살다 보면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그만큼 해야 오래 장수하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끊어내세요. 예. 그러면 저 오히려 좀 스님께 뭐 예. 질문 좀. 네네. 스님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실까? 왜냐면 스님께 질문을 하면 모든 거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답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방지책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즉 답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답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해서 그래서 이게 즉문즉답이 아니고 즉문즉설이지 않습니까? 네, 직설이네요. 답을 준다 하면 답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생에는 저는 기본 관점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 정답이 없어요.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쪽을 찾아가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저는 답을 준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이 뭐 살아가면서 뭐 다양한 고민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스님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고민들 이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해요. 예, 영국 그 킹스 컬리지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 참 뭐 당연한 얘기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사람과 사이에는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갈등 지수가 많이 높다고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국 사람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좋은 면도 많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라는 건 약간 조급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갈등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 다름을 첫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관점에 서는 게 존중이죠. 상대를 존중하라 이 말은 떠받들어라 이게 아니라
나와 네. 다른 것을 그냥 인정. 인정해라 이 얘기고 조금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남편 입장은 그럴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이해라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첫째 내 마음에서 화는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다름을 인정하고 사실 그런다라는 것이 참 이게 평소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알고 있는데 참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바로 존중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해가 이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 없는 내 시기에 좋아하면 폭력이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엄격하게는 욕망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매를 때려놓고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했다 이런 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사랑이라는 거. 이해가 사랑이다. 네. 참. 야. 우리 또 뭐 저 진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리아 내전 지역에 학교를 또 세우기도 네네. 하셨고 이런 구호 활동을 또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스님께서 지금 또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민다나오에 원주민 학교 5개,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 5개, 10개를 지었는데 3월 달에 가서는 10개 답사하고 이번에 이제 12월에 가서는 준공식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그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아니 그 저 스님께 한번 또 갑자기 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스님은 뭐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 그렇죠. 요즘 그게 많이들 궁금했어요. 얘기하잖아요. 네. 스님의 좀 소소한 행복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저는요. 음, 일상생활. 밥 먹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굶어 보면 밥 먹을 때 행복하고 목말라 보면 이 물 마실 때가 행복하고 걸어 다녀 보면 트럭 뒤에 타는 것도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언제나 지금 출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연습이고 오늘 시작한다.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까지는 연습이고 내일 시작한다.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약간 긴장하고 이러지만은 뭐든지 연습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연습을 할 때는 들어가도 받아서 또 던지고 안 들어가도 받아서 또 던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별로 중요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간 횟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은 연습같이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 삶이 좀 가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출발 처음 하듯이 항상 그렇게 하면 어떨까.